가장 비싼 곳은 한 달에 250만 원을 넘어선 곳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수강료 기준 고시가라는 거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폴땡 어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기도 일산이 목동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거는 우리 지금 아이가 있는 지역에 원비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교재비, 급식비, 그다음에 셔틀버스 비용, 기타 등등 모두 묶으면은 한 달 평균으로 한 120에서 한 130, 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왜 망하나요? 원비가 비싸지만 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데 주로 이제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영어 유치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학원들을 보면 오후 초등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거나 많이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오후가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좀 그 클래스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학급당 약 뭐 한 적게는 8명, 많게는 12명 정원, 보통 12명 정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요. 일반 유치원들과 다르게 이제 학급당 정원은 조금 더 작게 운영되는 편이죠. 이게 모국어까지 혼란이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떨까요? 저는 나와 있는 논문 연구 결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이제 두뇌 발달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이나 기여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또 반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보실 때 이런 아이들은 좀 영유가 좀 안 맞더라, 이런 아이들은 좀 늦게 오더라도 굉장히 잘 적응하더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유에 잘 맞더라라고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유치원과 이제 마찬가지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성,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생활하고 잘 적응하고 지내는 편이고요. 그럼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는 친구가 있나요? 전체 재원생 중에서 약 5% 정도의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많을 때는 뭐 전체 원생의 뭐 한 7%, 8%까지도 중도에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친구들과 거의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강남 3구 경쟁적으로 교과 과정의 수준을 높여놓은 일부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는 7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수준까지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저도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줄 읽어봐주세요. 제가 대학에서 또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He gazed down at her from the hilltop, half of Magnolia. 궁금해요, 사적으로. 몇 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아이를 혹시 보셨나요? 7세 과정을 마치면서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의 텍스트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있나요? 아니면 드물게 나오나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제가 목동에 있었던 해마다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수준의 독해 지문을 완벽하게 읽고 이해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해마다 나오고요. 또 해마다 늘어납니다. 저 지금 소름 돋는 거 보이시죠? 지금 진짜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점점 준비된 아이들이 좀 입학을 하는 추세인가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입학 때부터요? 네, 입학 때부터 해마다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를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이제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초등 입학 전에 좀 보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근데 다루진 않는 거죠. 누리과정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유치원에서 국가의 어떤 그런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영어 유치부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운영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영어 유치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학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된 또는 영어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의 사립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들을 대부분 다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유치원을 안 가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집에서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한글책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다양한 체육 활동, 사실 영유에서 자칫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을 좀 잘 방문해 주시거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을 보내지 않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워낙 뭐 디즈니 채널이나 이런 너무 재밌는 영화 같은 게 원어 그대로 제공되는 뭐 케이블도 좋고 많잖아요. 이런 거 효과가 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일단 아이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는 가장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거, 아이가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고 또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사실 교과서를 그대로 엄마표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문제집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영어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은 우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만약에 지금 뭐 한 6, 7세 정도 되는 친구, 이제 영어를 처음 접해서 가르쳐 보려고 한다면은 파닉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파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또 보편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교재니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파닉스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기에 가장 좋은 교재는 스마트 파닉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집에서 잠깐 저희 둘째한테 썼었던 교재이기도 하고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 집듣이라고 집중 듣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따라도 써보고 하는 그 집중 듣기는 어떻게 좀 효과적일까요? 이 영유를 경험하지 않는 또는 영유를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그런 상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영유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어떤 형태로도 영어에 노출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어머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중 듣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 유학 절대 안 갈 거고 미국에 살 일도 없고 영화는 그냥 자막 보고 볼 거고 그냥 단지 학교에서 영어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이 정도로 노출을 많이 하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영어 잘할 필요도 없고 영어 자막 보면 되고 영어 듣고 싶은 생각 없고 근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서 영어가 중요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엄청 일찍부터 영유의 노출이 반드시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내에서 영어를 하겠다는데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영어란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부모님이 확고한 철학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진로도 워낙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폴땡 어학원 본부장으로 계신 장조셉 선생님 모시고 영어 유치원 정말 보내야 되는지, 보내면 어떤 유치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엄마표로 진행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될지 노하우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